니는 있잖아. 그 한 문제 한 문제를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고, 그러니까 오히려 뒤에를 손도 못 대는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 그러냐? 이 시간 안배를 잘해야 되는데 시간 안배에 실패를 한 거야. 자, 이게 지금 1번 문제는 자 이게 엄청 간단한 문제였지. 1번과 2번은 진짜 간단한 문제인데 가와 나의 밀도비부터 이렇게 찾아라라는 그런 거. 자, 이거는 이제 그 빵점이 나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있잖아.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것도 그냥 드신 뜻이야. 알지? 내가 이 반은 무슨 반이다? 여러분 얘기하잖아. 이 반은 무슨 반이다? 마이스터 무슨 반인 거야. 빨리 뭐라고? 용접 배워야 되지. 아니면 이제 저기 원동기 면허 빨리 따야. 그지? 원동기 면허를 따야 이제 배달. 자, 배달을 이제 시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좋은 오토바이로 좀 가고 싶다 그러면 그 저기 수월에 그 운전면허 학원 있는 거 혹시 알아? 거기에 이종 소형이라고 부르는 걸 하면 125cc 이상의 좀 괜찮은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나와. 그런 거 빨리빨리 따야지, 그지? 나는 배달할 건 아니야. 그러면 이제 저기 하청에 무슨 고등학교 있는데 거기는 제과 제빵 이런 것도 가르쳐. 괜찮지, 그지? 빵집 하는 거야. 망했어, 근데 빵집이 너무 많아. 자, 그래서 뭔가 좀 답답하게 푸는 애들이 꽤 있는데, 자, 우리 1번에 가로 1번은 밀도비지. 밀도는 어떻게 하는데 부피분의 제형하면 돼. 그래서 풀이 과정을 쓰라 그랬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얘는 가는 2V분의 W, 나는 V분의 W 해가지고 얘가 B가 1대2B가 나온다라는 식으로 써주면 끝이야. 2번에 원자량 B를 찾으라는 문제야. 원자량은 어떻게 찾느냐? 얘 원자량을 찾으려고 딱 보니까 얘가 먼저 알 수 있는 건 이게 XY2인지 Y2인지 모른다, 그지?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얘 똑같은 W 그램인데 얘는 2V고 얘는 V야. 똑같은 질량인데 그러면은 얘를 내가 V로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나? 질량은 2분의 1W로 바뀌지. 맞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V로 바꾸면 2분의 1W로 바꾸고 얘는 V인데 똑같은 V인데 W잖아. 그러면은 내가 뭘 할 수 있는 거지? 똑같은 분자수일 때 부피와 같은 분자수 같잖아. 똑같은 분자수일 때 얘 질량이 작아. 누구나 이거 뭐 알아야 돼 그러면? 이게 Y2고 이게 XY2라 해야 돼. Y2 하나가 2분의 1W지. 그지? Y2가 2분의 1W잖아. 그럼 여기도 Y2잖아. 그럼 얘도 2분의 1W거든. 그럼 X가 얼마나 해야 돼? 2분의 1W. 그러면 X 대 Y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X는 2분의 1W인데 Y2가 2분의 1W니까 얘는 4분의 1W지. 그러니까 몇 되면? 2대1 나와야 되죠. 이건 암산으로 높은 거야. 자, 2번은 이제 어떻게 접근하느냐? X를 찾아야 해, X를. 근데 X, 그 표에 X 있잖아. X를 딱 찾으면 뭐가 나오지, 이제? 자, 먼저 중간에 있는 메테인이 2분의 1 NA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런데 2분의 1 NA에서 NA는 뭔지 뻔히 줬지. 아무것도 수다라고 했잖아. 그럼 얘 뭐라? 얘 0.5몰이라는 거야. 0.5몰. 자, 거기다가 어떤 힌트가 있느냐? 수소 원자의 전체 질량이 같다 그랬어. 그럼 여기는 수소 원자가 몇 몰이냐? 여기 수소 원자 몇 몰 있어? 응? 여기 수소 원자 몇 몰 있어? 2몰 있지. 2몰 있잖아. 그러면은 나머지도 다 2몰 있다는 거야. 그럼 봐봐요. 아모니아 있지. NH3 돼 있는 거. 얘 V리터라고 돼 있어. 여기도 그럼 2몰 있다는 거야. 수소가. 수소가 2몰 있으려면 얘 몇 몰 있어야지 수소가 2몰 있거든. 응? 여기 몇 몰 있어야지 수소 원자만 2몰 있는 거야. 3분의 2몰 있어야 돼.
즉 3분의 2몰이 얼마다? V리터다라는 거지. 3분의 2몰이 V리터인 거야. 그러면 수소는 어때? H2. 얘도 2몰이지 그냥. 그러면 얘는 그냥 몇 몰이라는 거야? 얘는 1몰이라는 거야. 1몰. 근데 3분의 2몰이 V잖아. 3분의 2몰이 V리터니까 1몰은 얼마냐? X는 2분의 3V. 끝이다. 자, 총 원자수비를 구하래. 총 원자수비. 그럼 가는 1몰이거든. 그러니까는 2지. 그냥 2야 얘는. 나는 몇 몰이야? 0.5몰이잖아. 0.5몰인데 여기에 지금 한 분자당 원자가 몇 개? 5개거든. 그럼 얘는 2분의 5몰인 거야. 원자수가. 그러면은 다는 어때? 얘 3분의 2몰 있잖아. 3분의 2인데 여기에 한 분자당 원자 4개 있잖아. 3분의 8이야. 이게 몇 대 몇 대 몇이 나와 이게? 몇 대 몇 대 몇? 12대 15대 16. 끝이다 이게. 그러니까 푸는데 이거 하나 제대로만 해놓으면 끝나는 거잖아. 별 것도 없는 그런 문제인데.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가. 자 3번으로 넘어가면 또 이제 내가 어떻게 풀 것이냐. 3번으로 넘어가서는 자 거기 A, B, C, D에 들어갈 수치를 풀이과정과 함께 써라라고 했어. 자 그러면은 X2가 분자량이 2이고 단위 부피당 질량, 단위 질량당 부피가 18이고 단위 질량당 원자수 값은 얼마냐라고 물었는데 D라고 그냥 내놨어. 이 손도 못된 것들이 상당수 돼. 뭘 정확하게 적어놨는데 주가 틀렸어. 그지? 자 이거 봐봐. 그 한 문제에다가 너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거야. 그렇게 안 적어도 된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X2가 분자량이 2지. 그 다음에 얘는 잘 보니까 그램당 18리터라는 게 나와. 그 다음에 여기 D야. 그 다음에 Y가 있어. Y는 그냥 분자 한 개가 이렇게 되게 나와. 그 다음에 4에 B에 그 다음에 이게 3이야. 그 다음이 뭐지? X2G거든. X2G가 있는데 얘가 A 그 다음에 얘가 C 그 다음에 E야. 그럼 이걸 갖다가 내가 준 거 어떻게 풀 것이냐? 알아요? 얘는 분자량이 2, 4잖아. 그 다음에 얘는 1g에 18리터야. 1g에 18리터. 분자량이 2라는 거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지? 얘는 1g에 18리터이기 때문에 2g이면 어때? 36리터지. 아 그럼 36리터가 뭐다라는 거야? 1몰이다라는 거야. 먼저 이거부터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다음 걸 알려고 보니까 여기서 유일하게 그나마 알 수 있는 건 그냥 요거 4준 거 하고 여기 뭐가 돼 있지? 3 단위 질량당 원자수가 3이래. 자 그러면 이게 상대값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 3개다 2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뭐 한 거다? 단위 질량당 몇 개인지 상대값으로 원래는 분수나 소수가 나오는 거 갖다가 그냥 정수를 바꾸는 거야. 그러면 단위 질량당이라고 했으니까 뭐 하면 돼? 여기 1g 썼지? 그럼 난 1g 쓸 거야. 1g 쓰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얘는 1g에 얘 분자량 4잖아. 그치? 분자량 4잖아. 그러면은 1g이면 4분의 1몰이지. 4분의 1몰에 3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3개 있어. 3개 있어. 자 그러면은 얘는 얼마가 돼? 얘는 1g일 때 2분의 1몰일 때는 1g일 때 몇 몰이 있냐? 1g일 때는 얘는 몇 개가 있느냐? 얘는 원래는 곱하기 1 해야 되거든. 곱하기 1 해야 되는데 어쩌나 y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이게 몇 개인지 나오는 거야. 물음표. 물음표에는 얼마? 응? 이 물음표 뭐 들어가야 돼?
1 1이 들어가? 1이 들어가? 물음표에 1이 나온다고? 1이 나올 리가 없잖아. 아씨. 1g에 얘는 부재량이 작아서 그래서 그냥 단위 질량을 1g이라고 한 거야. 그러면은 4분의 1몰이잖아. 얘는 다 그냥 단위 질량 단위라고 해가지고 그냥 1g이라고 둔 거야. 그럼 4분의 1몰이야.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얘는 y 하나로만 돼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게 몇 개다? 3개라고 우리가 상비값으로 표현을 해놨어. 자, 그렇다면 는 하면 안 되겠다. 그지? 는 해도 되긴 되는데. 는 해도. 얘는 어때? 1g이면 2분의 1이잖아. 1g이면 2분의 1몰이지. 근데 얘는 원자가 몇 개 있어? 2개가 있잖아. 그랬을 때는 몇 개로 나와야 되느냐? 그러면은 3은 4분의 1 물음표잖아. 그치? 그럼 물음표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나? 12. 물음표에 12. 그럼 D가 12.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은 요렇게 따졌을 때 요거는 금방 나오는데 1g이라고 했잖아. 4잖아. 그러면 4분의 1몰이 몇 리터인지 찾을 수 있잖아. 1몰이 36리터니까. 그러니까 B는 얼마? 9리터. 이 나오지? 자, 그 다음에 얘는 2야. 얘는 2가 나왔다라는 건 뭐냐면 얘는 지금 분자량은 몰라. 그치? 분자량은 몰라. 그러면은 얘가 2가 나오려면 1g을 뭘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 곱하기 이제 몇 개지? 3개거든. 맞잖아. 3개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자, 지금 내가 분자량은 몰라. 얘는 즉 여기에 물음표가 아니라 A 들어가면 되겠지. A분의 1 해가지고 여기다 곱하기 3 하면 요게 2가 나와야 돼. 상대값이. 자, 그런데 위에는 어떻게 했더라? 4분의 1 했을 때 요게 3이 나와야 돼. 그럼 A는 얼마 나오는지 찾는 거야. 팔이 나와. 요거 하면은 얘가 2분의 1이고 2분의 1은 A분의 9. 그지? 그러면 A는 자, 그리고 얘는 18이니까 18분의 1 하면은 얘 18분의 1 하면은 C는 얼마 나와요? 18분의 1몰이잖아. 그러면은 2리터 나와야 되겠네. 이 뭐가 틀리지 근데? 다 맞는데. 다 맞나? 얘가 뭘 잘못 봤나? 제일 밑에 뭐라고 적어놨어? A는 18, B는 9, 어. C는 2, D는 12. 아, 그래? 내가 못한데 봤나 봐. 펜 좀 줘봐봐. 빨간색 펜 있으면. 이게 아니구나. 이게 잘못했네. 그러면은 니는 저기다가 니 있는 점수에다가 10 더하면 돼. 니는 아니 없지. 뭐? 그렇게 없어.
9에 2에 12.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이게 b 플러스 c분의 a 곱하기 x는 얼마인지 이거는 사실 조금 더 쉬운 문제였거든. 여기 a, b, c에 들어가는 개수는 찾았을 거잖아. 못 찾았나? a, b, c에 뭐 들어가는지는 개수 찾았나? a, b, c에 뭐 들어가야 돼? 다 똑같다 이거. 6이지. 다 6 들어가. 개수 못 찾았으면 끝난 거야 이거. 다 6 들어가 이거.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광합성 호흡 화학 방식, 요거는 이제 내가 특목고를 좀 준비하겠다 그러면 외워야 되는 화학 방식이랑 마찬가지거든. 근데 이거는 그냥 안 외우고 있다 하더라도 있잖아. 이거 개수를 못 찾는다 이러면 그냥 확 적어야 돼. 그러면은 b 플러스 c니까 6 플러스 6분의 6이야. 맞지? 거기다가 곱하기 뭐만 하면 돼? x만 하면 되거든. 그래서 x는 뭐냐면은 포도당 90g이 모두 반응할 때 수증기의 양을 x몰이라고 한다라고 돼 있어. 이 90g이 몇 몰이지? 이걸 찾는 거야. 90g은 과연 몇 몰일까? 0.5몰이야. 포도당이 0.5몰 반응을 하면 그러면 수증기는 얼마나 생겨야 되느냐? 요거에 몇 배? 6배 생겨야 돼. 그지? 그러면은 여기에 곱하기 3 되는 거지. 그러면 12분의 6 곱하기 3 얼마? 2분의 3 2분의 3 이 끝이다 이게. 뭐 대단히 뭘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응? 뭐 개수도 못 찾으면 죽어야지. 뭐 아쉬운 척 하지 마. 한 잔이 술은 그냥 정해진 거야 그냥. 용접.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넘어가면, 자, 이제 여기 A가 뭐 찾아라는 문제냐면은 개수 B하고 C를 더한 것뿐에 B의 분자량을 찾으래. 이거를 이제 찾아라는 문제거든. 개수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이게 A하고 B가 반응을 해서 얘가 C가 생긴단 말이야. 자, 그런데 얘는 12L로 정해져 있어. 12L라고 정해져 있고 얘는 Wg, 얘는 2Wg 똑같은 12L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 부피가 얘는 24L, 얘는 36L 이렇게 나와. 그런데 여기에 어떤 힌트가 있냐면은 1, 2에서 생성된 C의 질량은 같다라는 거 나와 있지. 그지?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서 B가 Wg 증가를 해도 여기서 이미 C 생성된 거랑 여기서 생성된 거랑은 똑같다는 거야. 반이 끝났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 얼마 늘어났지? 이 12L 늘어났거든. BWg 들어갔더니 12L 늘어났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했다는 거야? 처음에 12L로 시작했다는 거야. 12L로. 뭔 말인지 알겠냐? Wg 12L 반응했는데 24L가 뒤에 있어. 이게 뭐 남아서 생성된 C하고 남은 거하고 더하는 게 이거라는 거겠지. 그런데 문제는 얘가 2W, 얘는 12L 그대로인데 2W잖아. W 늘어났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36 됐지? 그럼 얼마 늘어났다고? 12L 늘어났다고. 그런데 처음하고 지금 첫 번째 실험, 두 번째 실험 뭐하다? 둘 다 생성된 C의 양이 같다 그랬어. 그 말은 여기서 또 반응했다 안 했다는 거야? 반응 안 했다는 거야. 그러면은 BWg이 늘어난 만큼이 12L 늘어난 거잖아. 그럼 얘는 Wg 처음 시작했으니까 이 12L로 시작한 거야. 자, 그리고 둘 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A는 싹 다 반응한 거지. B만 늘어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니까 만약에 A가 낮고 B가 다 반응했다면 있잖아. B가 늘어나면 생성물이 더 늘어야 돼. 그런데 생성물이 안 늘었다라는 건 어떻게 됐다? A는 이미 여기서 반응이 끝났다는 거야. 그럼 얘는 처음에 몇 몰 반응한다? 0.5몰 반응한다는 거고. 자, B도 마찬가지야. B도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얘가 처음에 조금 남았을 수도 있어. 남았을 수도 있다. 근데 거기에 더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개수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어떠냐면은 요 개수는 소수가 들어가질 않아. 그냥 정수 1, 2, 3 중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그냥. 그러면은 여기에 얘 0.5몰 반응할 때
만약에 여기에 1, 2, 3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은 1 들어가면 얘도 몇 몰 반응해야 돼? 0.5몰 반응해야 돼. 2 들어가면 얘 몇 몰 반응해야 돼? 얘 2몰 반응해야 된다. 근데 내가 처음 시작점이 12L고 뻔히 0.5몰 있는 거 뻔히 알아.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2몰이 나와? 말이 안 되잖아. 안 그런가? 그러면 얘가 0.5몰 반응하고 얘도 처음에 시작이 0.5몰이었는데 여기 개수 1 넣으면은 둘 다 시작이 1, 0.5몰, 0.5몰 반응해가지고 뒤에 뭔가가 생기겠지. 근데 여기 개수가 2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얘 0.5몰 있으면 A가 남을 수밖에 없어. 0.5몰밖에 반응을 안 해 얘는. 남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나누면은 여기 W 더 들어가면 어떻게? C가 늘어나거든. 근데 C가 같다라는 건 결국 얘는 어떻다? 아 얘네들이 B 처음 실험이 A랑 B랑 둘 다 몽땅 반응하고 C가 얼마 생겼다? 24L 생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이제 뭘 할 수 있다? 아 얘는 0.5몰 0.5몰 반응해서 얘는 1몰 생긴 거야. C는 얘는 개수가 1이고 얘는 2네. 그래서 B하고 C를 더하면 얼마다? 3인 거야. 3. 자 거기다가 B의 분자량 찾으라 그랬지. B 분자량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얘 0.5몰이 W야. 그럼 1몰은 2W지. 그럼 이게 2W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분의 2W. 끝이다 이거. 6번 가로 1번 몇 리터? 11.2리터. 끝이다 이거. 뭐 더 이상 네가 할 게 없어. 3.0 곱하기 10의 23제곱계라고 돼 있는 게 거기 아보가드로 수가 6.0 곱하기 10의 23제곱이라고 줬거든. 그러니까 네가 몇 몰 있는 거야? 0.5몰 있는 거야. 0.5몰이니까 11.2리터다. 그건 끝이다 그게. 그 다음에 가하고 나는 완전 연소시킬 때 필요한 산소의 몰수를 각각 구하라 그랬지. 산소 몰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가하고 나하고 각각 몇 몰이 필요한지를 찾는 거야. 그러면은 요거는 뭐 했었어야 돼? 그냥 방식만 쓰면 되는 거였던 거야. 얘가 O2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CO2하고 H2O 생길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여기 2 들어가고 얘도 2 들어가면은 여기 산소가 6개 필요하니까 이거 3이네. 근데 여기 처음 시작점이 얼마야? 1몰 있었지? 여기 3몰 필요하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얘가 H8이야. 그럼 여기 O2 들어갈 거잖아. 그럼 CO2하고 그 다음에 H2O 있는데 자, 얘는 어때? 여기 4 들어갈 거거든. 그 다음에 여기도 4 들어가. 그럼 여기 산소가 몇 개냐? 12개네. 아, 여기 6 들어가네. 6몰이다 되면 병신인 거야. 왜? 얘 시작점이 0.5몰로 시작을 해. 그러니까 얘 몇 몰? 3몰. 그래서 거기 있잖아. 가로 이번에 가나 모두 3몰이야. 이게 지금 6번의 새끼 문제잖아. 그럼 6번을 잘 보고 해야 되는데 택관이 짓을 해놓은 애들 있어. 그 다음에 7번. 자, 옳은 것만 고르라 그랬지. 옳은 것만 고르라 그랬지. 이거 기억, 니은, 니은 다 맞다. 다 맞다, 이거. 가 16g에 들어있는 분자수는 아보가드로 수보다 작다. 왜? 가는 봐봐. 분자량이 17인데. 17이잖아. 그러면 뭐야? 17g에 1몰이 들어있는 건데 16g이면 어때? 1몰보다 작잖아. 1g에 들어있는 원자 수는이라고 했어. 그럼 그 가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1g에 들어있는 건 어떻게 하면 돼? 가는 17분의 1. 어쩌나 1g에 들어있는 거. 그지? 원자 수 찾았으니까 거기 원자 수 나와있다. 구성 원자 수 곱하기 4야. 나는 16분의 1 곱하기 5야. 누가 더 커? 나가 더 크네. 0도씨 1기압에서 1g의 기체의 부피는 이라고 했어. 1g의 기체의 부피. 분자량 봐봐. 누가 더 커? 가가 더 크지? 그러면 각각 한 개씩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야? 가의 질량이 더 크다는 거거든.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냐? 가의 질량이 더 커. 그러면은 가하고 나하고 똑같은 질량일 때 누가 더 개수가 많아야 된다? 똑같은 질량일 때 누가 더 개수가 많아야 돼? 나가 더 많아야 되잖아. 가는 한 개가 17이야. 나는 한 개가 16이다. 그러면 가랑 나랑 질량이 똑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가 더 많아야 되잖아. 질량이 작으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거기에 있는 걸 갖다가 그냥 보고 뭐 계산할 것도 별로 없어. 그냥 기억니은 디귿 이거 다 맞는 내용이야. 8번 문제. 가와 나
90도씨 1기압에서 뭐 실험식이, 자 여기 실험식이 같은 기체라는 걸 줬어. 실험식이 같다라는 건 얘가 탄화수소기 때문에 탄소와 수소로 구성이 돼 있는데 실험식이 같대. 그럼 실험식이 같다라는 건 뭐냐? 예를 들어서 있잖아 이런 거야. C2H4라는 물질이 있다. 그러면 어떤 녀석이다? C3H6 이런 것처럼 실험식이 뭐였는지 알지? 얘를 최소 정수비로 쓴 거. 이런 것들이거든. 이런 식으로 있잖아. 최소 정수비로 썼을 때 이런 식으로 뭔가 같은 정수비가 나오는 녀석을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걸 찾을 거야. 자 찾을 때 탄화수소라고 있기 때문에 탄화수소니까 뭐야? 탄소와 수소로만 구성이 돼 있어야 되거든. 근데 두신같이 여기다가 산소 적는 병신 같은 것들이 있다. 죽어버려야 돼.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 가는 5리터 있어. 나는 15리터가 있는데 둘 다 지금 몇 그램이냐? 둘 다 13g이라고 줘놨어. 이제 봐봐 13g이라고 적혀있잖아. 자 그런데 얘를 어떻게 할 거냐? 1몰의 부피는 30리터다라고 줬거든. 그러면은 가는 몇 몰이야? 5리터잖아. 가는 몇 몰이야? 6분의 1몰이거든. 6분의 1몰이 13g이야. 그러면 얘는 1몰이 몇 g이라는 거야? 78g이야. 나는 몇 몰이지? 0.2. 2분의 1몰이지. 2분의 1몰이 13g이야. 그러면 1몰은 26g이지. 자, 그럼 내가 이거부터 먼저 찾고 나서 그 다음 뭐 하면 되는 거야? 분명히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물질이야.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물질. 자, 그렇다면 탄소 1개에 수소 4개 붙는 게 이게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메테인. 근데 얘의 분자량은 16이다. 26 안 나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탄소 숫자를 2개로 늘려. 그러면 탄소만 2개가 돼도 얼마야? 24다. 24. 그럼 26 되려면 수소도 2개를 해야 되지. C2H2라는 물질인 거야, 얘가. 그래서 얘가 C2H2라는 물질을 찾았으면 얘 뭐 해야 된다라는 거야? 얘도 탄소와 수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2개 숫자가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려면 78 나오려면 각각 몇 개씩 일해야 되냐? 6개, 6개라. 그럼 끝이다, 이거. 그 다음에 9번도 빵점 방지용 문제. 가나의 밀도를 부등호로 비교하라 그랬어. 부등호나 이게 많이 봤는데 부등호나 등호로 비교하라 그랬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가하고 나는 같다라는 식으로 적어주는 거야. 왜 같아? 부피랑 질량이 같으니까. 거기 있는 입자의 개수 같잖아. 부등호나 등호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같다 그러면 감점이야. 그 다음에 XY가 결합하는 화학 반응식을 쓰시오라고 돼 있어. 반응식 쓰라고 그래요. 내가 반응식 쓸 때 내가 어떻게 써야 돼? 반응하는 물질만 써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생성되는 물질만 써야 되거든. 그리고 내가 개수는 어떻게 써야 된다? 최소 정수비. 거기 X가 몇 개 반응해? 4개 반응하지. X2가 4개 반응한다. Y2는 2개 반응하지. 그래가지고 X2Y가 4개가 생겨. 그럼 어떻게 썼어야 될까? 2x2 플러스 y2 해가지고 2x2y라고 적어야 돼. 요 뒤에 거는 사실은 있잖아. 어떻게 적어도 됐었냐면 2yx2라고 적어도 상관은 없어. 그런데 어떻게 했다? 요걸 개수비를 최소 정수비로 안 쓰는 것들. 그럼 틀린 거야. 개수가 이상한 놈들도 있어.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지금 뭐 찾으라고 했지? 원자량을 구하시오. 즉 원자량 비를 구하는 거거든. 원자량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내가 못 구해. 그런데 원자량 비를 구하면 돼. 원자량 비를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원자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뭘 해야 되느냐? 부피를 통일시켜야 돼. 부피를 딱 통일시키는 거야. 가나다 지금 부피가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 세 개 다 부피가 다르기 때문에 들어있는 분자수가 달라. 그러니까 부피를 통일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처음에 XY4 있지? XY4 얘가 지금 3리터 2g이야. 자, 그 다음에 Y만 있는 녀석이 있지. Y2. 그래가지고 얘는 얼마냐면은 4리터 3g이고. 자, 그 다음에 Y2G네. Y2G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XG2가 있어. XG2 얘는 12리터 22g. 자, 그러면 내가 부피를 통일시킬 거야. 부피 통일시킬 때 몇 리터로 통일시키는 게 가장 쉬워? 12리터로 통일시키는 게 가장 쉬워. 그럼 얘를 12리터로 다 바꾸면 어떻게 돼? 얘는 4 곱하면 되지. 그럼 8g이잖아. 얘는 3 곱하면 되잖아. 9g이야.
그럼 이걸 가지고 뭐라는 거야? 연립방정식 써서 풀면 됩니다. 그럼 뭐 하면 돼? x하고 4개의 y가 더해지면 8이고 그 다음에 2개의 y하고 g하고 더하면 이건 9고 그 다음에 x 한 개랑 2개의 g를 더하면 얘는 어떤 20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풀면 되는 거야. 그럼 끝이다 이게. 뭘 이상하게 풀어놔. 답이 틀려 그냥. 왜 틀린 거야 도대체? 연립방정식 할 줄 몰라? 뭐 어떻게 할 것 같아? 네가 다시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봐. 네 어디까지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봐봐. 네 x하고 4y, 2y하고 g, 그 다음에 x하고 2g를 더했더니 그 10까지는 제대로 세워놨어 이게. 근데 이제 연립방정식을 잘못 푸는 거야. 뭐가 문제인지 알겠냐? 네 그거 하나만 틀린 게 아니다. 연립방정식 풀면 x, y, g가 x가 12, y가 1, g가 16 이렇게 나올 거야. 이 새끼는 도대체 뭐라는 거야 도대체? b만 찾으면 돼.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가 6이 나오고 x가 6이 나오고 여기서 y가 2분의 1 이렇게 나오거든. 그 다음에 g가 8이 나올 거야. 근데 b만 찾아야 되니까 아니면 여기서 그대로 써도 돼. 6대 2, 2분의 1 대 8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이거 이렇게 쓰니까 좀 이상한데 이게 뭐야? 처음 시작점 자체가 우리가 1몰이 얼마인지 모르고 산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최소 정수비로 맞추면 12대 1대 16 이렇게 나올 텐데. 이 자식은 여기 방정식 공부를 해서 이상한 숫자 나오고. 안 나왔지 또. 너 연립방정식 어떻게 푸는지 알고 있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이거? x 플러스 4y는 8이랑 x 플러스 2z 응. 22 빼가지고 뭐? x는 22 마이너스 2g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래서 여기다 넣어. 어차피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 그럼 뭐가 돼? 22 마이너스 2g 플러스 4y는 8이야. 자, 그 다음에 멀지식에 2 곱해가지고 2를 곱해서 그러면 어떻게 두 개에서 뭐 월을 없앨 거야? y를 없앨 거야? g를 없앨 거야? g 이걸 없앨 거야? 그러면은 얘는 뭐 해야 돼? 4y는 9 18 마이너스 2g g를 없앨 것 같으면 18만 넘어가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y가 얼마 나오대? 4. 너 y가 4가 나오면 4, 4, 16인데? 마이너스 2, 저거 마이너스 2g는 4y 마이너스 18 하면 되거든. 그러면 22 플러스 4y 마이너스 18 플러스 4y는 8이야. 요거 빼면은 어떻게 돼? 요거 빼면은 4지. 이제 4. 4가 넘어가면 8y는 4인데. 니 수학학원 어디 다녀? 거기서 조금만 더 걸어가면 저기 그 윤덕기 선생님 가르치는 데 있다. 못하는 민기 학원이라고. 거기 가면 네 현실을 아주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줘. 거의 한 주성이 정도. 네 실력을 진짜 거기서는 윤덕기 선생님이 니를 보고 네 실력을 정말 객관적으로 딱 판단해서 얘기를 해주거든. 거기 한번 가봐. 그렇게 있으면 착한데. 그래서 니한테 진짜 그냥 거짓말 안 보태고 있잖아. 네 실력을 진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줘. 그래서 거기서 객관적인 실력을 한번 평가받아봐. 그래서 거기서 윤덕기 선생님이 이 보고 뭐 이 정도면 괜찮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너 오지 마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아 정말 진짜 이거 테스트 한번 했는데 이 모양이라니 진짜 실망스럽다 실망스러워 진짜. 자, 126페이지로 이제 우리가 넘어가면 된다. 126페이지. 우리가 앞에서 이제 뭘 화학 반응식도 했고, 그 다음에 분자의 구조도 했어. 자, 이제 뒤에 남은 거는 이제 화학 평형이라고 부르는 단원에 이제 화학 평형을 하면서 그 뒤에는 이제 우리가 이 역동적인 것만 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산염기 중화반응도 나오는 이 단원이 남은 거야. 여기는 이제 내가 뭘 끝났으니까 이제 안 나오겠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얘기는 계속 나온다 이거지. 아이고 이 실망스러운 애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해야 되나 이게. 야, 테스트 끝나고 나면 점수는 엄마한테 얘기하나? 못하겠지 그지? 네가 만약에 이걸 진짜로 누가 엄마한테 가가지고 나 엄마 7점 받았어 이렇게 하고 엄마가 우리 아들 잘했네가 아니라 이 새끼 뒤져버려 이 새끼야 이러면서 슬레이트 누르고 있잖아. 뚝배기를 깰 것 같은데. 안 그런가? 엄마 나 17점 받았어 이렇게 하면 너 이제 학원 다 끊어. 너 학원 가지 마. 휴대폰도 내놔. 집에 랜선 끊어버리고 용돈도 없어. 이럴 것 같긴 해. 과연 엄마가 이 선수를 들으면 뭐라고 하실 거야 그지? 우리 아이는 가능성이 없나요? 라고 물어볼 것 같아. 그럼 난 딱 한마디 할 거야. 네. 빨리 용접이나 제과제빵, 미용 기술을 배우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내가 그 전에 미리 내가 테스트 할 거야. 내가 아마 설전부터 얘기했을 걸.
이제 설 전부터 해가지고 내가 언제 테스트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도 또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날 와서 오늘 테스트해요 물어본 병신 새끼들 있지. 아 정말 진짜 왜 살아있는지 몰라. 근데 대신에 이제 나중에 용접은 그래 배워도 돼. 제과 제빵 그래 뭐 앞으로 비전은 없지만 배워도 괜찮아. 이제 뭐 설탕하고 밀가루 가격이 좀 떨어진대. 그거 괜찮아요. 뭐 바리스타 자격증 뭐 이제 또 카페가 막 어마어마하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경쟁은 안 되겠지만 뭐 그 정도는 괜찮아. 대신에 하면 안 되는 게 있어. 뭘 하면 되냐면은 배달. 어? 아니야. 나중에 원동기 면허는 이제 너가 따야 돼 그냥. 그냥 기본이야 그냥. 이거 뭐 어쩔 수 없어 그냥. 자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뭘 하면 안 되냐면 일부 학원들 중에 그 태권도 학원은 아닌데 격투기 뭐 주짓수 이런 학원들 있잖아. 이런 학원들이 있어. 이 학원은 하지 말아야겠지. 이 학원은 다니면 안 돼.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내가 그 병신 천국에 있었는데 어떤 쌍둥이 새끼가 있었어. 굉장히 진짜 띨빵한 새끼 두 마리가 있었는데 이 새끼가 학원 다니다가 두 마리 다 똑같아. 학원 다니다가 누가 이제 격투기 학원을 다닌다 이래가지고 얘도 재밌겠다 이래가지고 따라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 쌍둥이 두 마리 다 이제 가가지고 격투기 한다고 하는데 뭐 한 달 정도 해보니까 재밌다 이거야. 막 재밌다면서 이제 그때 그 격투기 가르치는 그 관장이라는 등시 같은 새끼가 뭐라고 애들을 꼬시냐면은 여기서 이것만 해도 나중에 먹고 사는 지장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안 그래도 공부도 못하고 공부도 하기 싫어하는데 격투기 하는 거 보니까 그 체육관 안에 좀 뛰어다니다가 발차기 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재밌거든. 막 이렇게 그 샌드백 같은 것도 치고 이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해보니까는 이런 걸로도 이제 내가 밥 먹고 살 수 있어. 나도 나중에 관장해야지 이렇게 했거든. 그래가지고 2달쯤 됐나 학원을 이제 그만두는 거야. 학교를 딱 마치면 거기 그 체육관 가가지고 막 하다가 이제 학원 와. 그리고는 뭐 하느냐? 찾아. 쌍둥이 두 마리도 똑같이 찾아오고 있는 거야. 그리고 걔만 그런 게 아니라 몇 명 있었어. 같이 막 이렇게 시간만 좀 달랐지. 같은 학원 다니는 애가 있었어. 그게 그 근처에서 소문이 났나 봐. 그래가지고 어떤 띠빵한 애들은 다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하다가 이제 한 2달, 3달쯤 지나니까 학원을 그만둬 버렸지. 학원을 그만두고 이제 나는 아예 이 길로 갈 거야 이러면서 막 했어. 그런데 한 4개월쯤 지나니까 다시 온 거야. 아니 그만둔 시점에서 정확하게는 한 3개월 거의 대부 될 때쯤, 3개월 지났을 때쯤, 그러니까 4개월 차 들어갔을 때쯤 돼가지고 그때 다시 온 거야. 엄마가 다시 보냈어. 왜 왔나 했더니 일단 한 2달, 3달 동안은 재밌었나 봐. 근데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이제 실전 스파링 한다 그래가지고 이 보장부 딱 껴놓고 있잖아. 패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격투기 하려면 맷집을 키워야 되면서 거기 있는 단장하고 부관장 뭐 이런 사람이 있나 봐. 그래가지고 내주 때리는 거야. 내 때려가지고 얼굴이 붉게 이렇게 해가지고 멍들고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래 내 맷집을 키워야 되는데 그냥 오늘 가가지고 쳐맞았어. 쳐맞고 이러는데 몸이 막 아프잖아. 다음날 또 쳐맞아. 그리고 이제는 한 3일째 되니까 이제 또 이제 체육관 돌고 막 이렇게만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주 되니까 또 쳐맞아. 1대1로 붙으래. 그래가지고 막 고등학교 형하고 막 붙어. 일방적으로 쳐맞는 거야. 일방적으로 쳐맞는 거야.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형한테 이렇게 쳐맞아가지고 했으니까 이제 같은 이제 나이대 비슷한 중학생들끼리 이렇게 하는데 그때도 쳐맞은 거야. 계속 쳐맞기만 하는 거지. 뭘 때리지도 못해. 그냥 자기가 있잖아 훈련할 때는 막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도 때리고 발로 차고 이러니까는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느껴졌나 봐. 그리고는 있잖아.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어때? 해보지도 못하고 있잖아. 그냥 일방적으로 쳐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 6개월 정도 했어. 그러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만둔 거지. 근데 그동안 뭐 했을까? 공부에는 아예 손 대버린 거야. 학교 가면 쳐자고.
학원도 이제 다 끊고 있잖아. 거기만 다니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딱 6개월 지나서 딱 보니까 완전히 이게 진짜 띨빵한 신기가 그냥 띨빵의 세제곱이 돼 있는 거야. 아예 못 알아들어 그냥. 이제 구구단도 헷갈려. 강리안인데. 와 그러니까 이제 끝나버린 거지 걔는. 걔는 거기서 이제 끝나버리고 더 이상 이제 뭘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돼. 그때는 있잖아 고등학교가 뺑뺑이 돌리는 그런 게 아니라 성적순으로 갔거든. 비평준. 비평준화 됐을 때 성적순으로 갔어. 걔 어디 갔느냐? 제1고 갔다. 제1고가 그때 어떤 애들이 갔냐면은 성적이 95%, 99% 이런 애들 있잖아. 99%면 뭐냐면은 100명이면 99등이라는 뜻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런 애들이 간 거야. 그런 데 갔어. 그래가지고 무슨 대학은 나발이니 뭐 아마 살아있으면 다행이지. 그런 병신신들인데. 그래서 그런 놈들 천지다. 나중에 보면 그러다가 이제 그게 좀 인기가 사그라지니까 있잖아. 그런 애들이 없어지긴 했는데 하여튼 너가 나중에 최소한 용접은 배워도 있잖아. 그런 건 하지 마라 알겠지? 너는 그냥 내가 볼 때는 100% 처맞기만 해. 자 일단 요거는 다음 시간부터 이어서 얘기할 테니까 자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월급 이렇게 됐어. 자는 이렇게 해주셨어. 오반은 두고 있어. 준성이 점수 몇 점이라고 해야 돼? 준성이 지금 30점 되잖아. 아니 준성이 30점이 너가 낮은 거 아니야? 네가 35점이잖아. 이렇게 33점이잖아. 서율이 57점. 그러니까 네가 34점이었는데 준성이 기억나네. 내가 41점이고. 놓친 없어. 뭘 숨겨? 아무리 봐도 숨길 데가 없는데. 보동기. 어? 계속. 선생님이 보동기 하니까. 보동기야 보동기. 누구 쓰지? 누구야? 몰라? 그냥 양이 이제 열심히 정답 뺏겨야지. 뭐 되는 거야? 금요일까지 하는 숙제 아니었어? 저 밑에 있는 거야. 나 그래서 안 해. RPM? 알핀이 이제 유동수학의 우리 저 맞잖아. 진도는 공수학이 알핀 안 했잖아. 맞았어? 개정기 전이었는데. 진도는 지금 개수 이제 들어가는데. 잠깐만 제일. 이승도 어디야? 어디야? 서율이 제일 우리 같은 반이야. 같은 학 같은 반이야. 역시 세. 아쿠는 좀 그러니까 아쿠는 이름 말하는 부끄러워가지고. 학원이 어디 하는데? 거기 그 두산이고 두산이고 옆에 그 건물 있잖아. 그 있잖아 그 고려대 그 약간 무너져갈까 지금 있어 그거. 그
있잖아 그 벽돌로 지어가지고 개구진데. 그 CU 진짜 두산 CU. 그 CU 위에 학풍수가 적혀 있거든. 나이 동네에서 이제 한 3년이 넘었는데 그 며칠 전에 처음 봤어. 시신만 적이요. 어. 여기 시간표 나왔냐? 시간표가 벌써 나왔는데. 어. 그냥 가면 주는 거 아니야? 그냥 주는 건 계속. 아니 가면 진짜 주잖아. 가면 진짜 주잖아. 교과서 안 받았어. 우리 있잖아 그 1학년 때 쓰던 거. 그거하고 추가로 가면 받잖아. 아니 근데 그 가면 뭐 다 주는데. 시간표를 알려주잖아. 이 시간표 어디 있어? 그거 볼 수 있잖아. 홈페이지 가면. 어디서 보는 거지? 보통 그런 거 다 알림받아 있을 거예요. 알려주는 거. 비행기사. 그거 아쉬운 거로. 학교석이 아니고 열린마당인가? 아침마당은 없습니다. 학교 볼 시간. 이거 해야 돼 이거 여기 학교 공연 하는 거 이런 거 있어. 이게 왜 이거 해봐. 안 봤어? 너 어떤 없다고? 이슈됐어요? 너 오반지 게임 좀 나도 오반이야. 같은 거 아니야? 장난교실 어떻게 같은 거 아니? 끝났다. 여기서 끝났다. 어떻게? 아씨. 이거 세개 쓸 때 무조건 게임 이거. 예전에 이런 거. 형님들 자 선생님 방학 같은 거 뭐? 이제 새마음 새 뜻으로 이제 자 출발. 새 출발. 자 이제 새 출발해서 이제 예준이 형님들 이제 새 출발 하셔야죠. 자 13페이지 돌림이 한 자리 맞나? 했지 식수했지. 돌림. 네. 돌림 식수했지. 그 다음에 뒤에 14페이지에 RF 사인 센터까지 했어. 네. 생활 속의 돌림이 이용은 했잖아요. 아니 했어. 했어요. 내가 했어. 인식 도르래 그 도르래 했지, 그치? 네, 자, 그럼 15페이지에 돌림임의 평형. 자, 돌림임의 평형. 자, 돌림임 혹시 돌림임은 회전 운동이야. 이제 회전. 자, 새마음 뜻으로 이제 자 회전과 관련. 자, 회전을 해. 회전. 그러면 회전할 때 회전 운동을 영향을 주는 걸 돌림임이라고. RF인데 만약에 각도가 있으면 사인 세타. 만약에 그치 근데 90도면 얘가 1이랬지 그치? 그래서 자 그러면 이 돌림임을 어디에 이용하냐? 우리 대표적으로 지렛대 그 다음에 고등도로래 움직도로래 이런 데도 있고. 자 그러면 이 돌림임의 평형이 되었다. 돌림임의 평형은 얘들아 혹시 요런 기호 본 적 있어? 수학에서? 시그마 다 더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있고 이쪽으로도 힘이 있고 이쪽으로도 힘이 있고 또 이쪽으로 힘이 있으면 다 더하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다 더하는 그치 돌림임이 다 더한 걸 0이 되는 거를 돌림임의 평형이라고. 자 돌림임의 평형. 그러니까 우리 힘의 평형 배웠잖아. 힘의 평형. 힘의 평형을 이렇게 표현해. 힘의 평형은 이렇게. 이건 힘의 평형. 힘의 평형은 R자 힘이 얼마다? R자 힘이 0이다. 그럼 돌림임 평형은 뭐지? R자 돌림임이 0이다. 그럼 R자 돌림임이 0이면은 그치? 자 얘는 자 우리가 힘의 평형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R자 힘이 0이면 정지도 있지만 뭐도 있었지? 등속 직선 운동. 그렇지. 등속 직선 운동 있어. 자 직선 운동. 그럼 돌림임의 평형은 정지도 있지만 뭐도 있을 것 같아? 등속. 그렇지. 아 이거 형님이 맞아. 그 유튜브 아주 좋아. 등속 원운동도 있어. 등속 원운동도 돌림임의 평형.
자, 그러면 돌림의 평형은 이런 거야, 이런 거. 그치? 우리 책에 예를 들어서 돌림의 평형의 중간에, 그치, 중간에 하나 안 어려워, 하나 안 어려워. 자, 여기 막대기가 있다, 진짜. 여기 우리 지렛대 생각하면 돼. 지렛대랑 똑같은 거야. 지렛대 생각할까요?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F1이라는 그치, 힘을 줘. 근데 이 거리가 R1이야. 그러면 이쪽에 그치, R2야. 여기 F2야. 그럼 얘 돌림이면 그치, 뭐지? 요거 둘이 곱한 거지. 얘 돌림이면 요거 둘이 곱한 거지. 근데 얘는 무슨 방향이냐면 얘는 이거 시계야, 반시계. 반시계지, 그치? 이제 돌림의 방향은 시계 반시계로 얘기할 거야. 그럼 얘는 무슨 방향이지? 시계 방향이지. 그러면 얘를 플러스로 보면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가 돼. 그럼 평형이 되는 건 둘이 어때? 더해서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지, 그치? 맞아? 그치? 그러면 얘를 플러스로 적으면 F1 곱하기 R1, 그치? 얘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에 F2 곱하기 R2는 0이 되는 거지. 그럼 넘기면 어때? 요거랑 요거랑 어떻다? 크기가 어떻다? 같다. 이해되지? 그치? 그게 돌림의 평형이야. 그러면 얘는 회전하지 않고 그치? 그대로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밑에 분석해가지고 나온 게, 분석해가 나온 게, 아니 뭐 안 봐도 되겠네. 똑같네. 자, 밑에 중요, 자, 중요 개념 체크. 1번의 답은? 1번의 답은? 돌림이. 그치? 2번에 같은 힘이 작용할 때 회전 쪽으로부터 힘이 작용하는 전까지 거리가 클수록 돌림이면 크다. 맞아, 안 맞아? 자, 같은 힘이 작용할 때, 저 돌림 공식을 생각해. 항상 물리는 공식을 생각해. R 곱하기 F야. 얘가 같을 때, 얘가 같은 힘이 작용할 때, 같을 때, 그치? 얘가 크면 얘가 크다. 맞아, 안 맞아? 얘가 커지면 얘도 어때? 커지지. 그럼 맞지? 그러면 1번은 끝이. 그럼 2번에 1번은 동그라. 자, 2번에 2번. 그치? 자, X지. 뭐도 있다? 등속 원운동도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뒷장에 역학적 평형과 부정물의 안정성. 이게 뭐냐면 이제 자, 돌림의 평형만 있으면 안 돼. 힘의 평형만 있어도 안 돼. 이제 회전 운동까지 생각하다 보면 둘 다가 평형이 되어야 얘가 멈춰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여기에 10N 있어. 그렇지? 여기 5N 있어. 그럼 내가 위로 얼마의 힘을 줘야지 얘가 힘의 평형이 될까? 위로 얼마의 힘을 줘야 돼? 15N을 힘을 줘야지. 맞지? 왜냐하면 이쪽이 10, 이쪽이 5니까 아래쪽으로 15가 있으니까 위로 15를 줘야 돼. 그러면 요렇게만 됐어. 요렇게. 그러면 요렇게만 되면 자, 내가 15를 그러면 어디 위치에 줄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15를 줬어. 그치? 그러면 이런 경우는 힘의 평형은 됐지만 돌림의 평형은 안 된 거야. 왜? 얘가 어떻게 돼? 이게 기울어질 거 아니야. 이쪽. 이해되니? 그럼 내가 만약에 15N을 여기다 이렇게 줬어. 그러면 어때? 그치? 이쪽으로 기울어지겠지. 맞지? 그러면 어느 위치에 딱 15N을 줘야 돼? 딱 어느 위치에 15N을 딱 주면 그치? 기울어지지도 않고 정지해 있겠지. 맞지? 그치? 그러면 자, 이 위치가 얘들아 몇 대 몇이게? 이거 몇 대 몇으로 주면 돼? 1대 2로 주면 돼. 그러면 힘의 평형도 되고 돌림의 평형도 되고. 그러면 힘의 평형을 내가 시그마 F라고 적을게. 요게 힘의 평형, 이게 힘의 평형을 표현한 거야. 돌림의 평형은 이렇게 시그마 돌림이면 0. 이 둘이가 모두 만족하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역학적 평형이라고. 역학적 평형.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안 돼. 그치? 만약에 얘만 만족해. 그러면 회전할 수 있어. 그러면 얘만 만족해. 그러면 그치? 얘만 만족해. 등속 원운동을 할 수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뭐냐면 둘 다가 돼야지 정지해 있는 상태가 되거든. 그걸 우리는 역학적 평형이라고 해. 그럼 자, 역학적 평형의 조건은 첫 번째 힘의 평형이, 두 번째 돌림의 평형이. 우리 책에 어디냐면 네모 박스 보여? 네모 박스? 역학적 평형의 네모 박스 보여?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치? 첫 번째가 R자 힘의 합이 0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 R자 돌림의 합이 0이 된다. R자 힘의 합이 힘의 평형이고 R자 돌림의 합이 0이 돌림의 평형. 둘 다가 모두 만족. 자, 둘 중에 하나만 되면 안 돼. 그러면 역학적 평형을 그치?
이런 물체의 회전축 해가지고 우리 책에 뭐 다 있는 건데 역학적 평형을 이룬 물체의 회전축 그 여기 보면은 밑에 받침대 보여 받침대. 자 이거를 한번 분석해 볼게. 밑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는 그렇지 얘들은 그냥 대표적인 지렛대야 그냥. 자 만약에 여기 100N이 있다고 치자. 여기 50N이 있다고 치자. 지금 얘가 역학적 평형 상태라고 치자. 자 그러면 자 힘들을 표시해 볼게. 자 힘 얘가 이쪽으로 누르는 게 100이야. 이쪽으로 누르는 게 50이야. 그러면 힘의 평형이 되려면 얘가 떠받치는 힘이 얼마가 돼야 돼? 얼마가 된다? 150. 자 이렇게 그치? 거기다가 이제 역학적 평형 즉 그지 뭐냐면 돌림의 평형이 되려면 이 거리가 만약에 1m라면 이 거리는 몇 미터가 돼야 돼? 2m. 그렇게 되면 힘의 평형도 되고 돌림의 평형도 된다 이거지. 그치? 그 얘기를 저기 밑에 그치? 여기 밑에 이번에 그치? 이번에 적어놓은 거야. 그치? 밑에 분석은 얘들아 분석은 어렵게 해놨는데 다 필요 없고 그치? 자 요걸 이해했으면 그치? 됐어. 그러면 근데 있잖아. 근데 이제 제목이 역학적 평형과 안정성이잖아. 안정성. 그러면 안정하다 그치? 안정하다라는 표현을 쓰려면 한 개가 더 추가돼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자 구조물의 안정성이라는 것은 구조물의 안정성. 자 구조물의 안정성은 그 안정성에 줄만 가로 1번에 줄 한번 꺼볼래? 물체의 평형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을 안정성이라 한다. 거기. 그러면 안정한 평형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거든. 예를 들어 보자. 자 내가 삼각형이 있잖아. 자 삼각형이 두 개가 있다 치자. 하나는 이렇게 딱 그 정지해 있어. 하나는 이렇게 정지해 있어. 그러면 둘 다 정지해 있으니까 역학적 평형은 둘 다 성립했어. 근데 둘 중에 누가 안정한 평형이라는 거 따질 때는 누가 안정해? 얘가 더 안정하지. 그러니까 역학적 평형 하나 가지고 안정하다라고 무조건 말할 수 없다고. 얘는 불안정. 뭔가 불안하잖아. 얘는 안정하지. 그러면 얘보다 뭔가가 더 안정하려면 조건이 하나 더 있어야 돼. 즉 역학적 평형은 당연히 일어나야 되고 역학적 평형 상태는 당연히 일어나야 되고 안정한 평형이 되려면 안정하려면 역학적 평형은 당연히 일어나고 두 번째는 그치 두 번째가 뭐가 더 있어야 되거든. 그게 우리 책이 어디냐면 밑에 아까 전에 줄 건 그 바로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체가 안정하려면 모든 힘과 돌림의 평형을 이루어야 하고 모든 힘과 돌림의 평형을 이루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범위를 거기 줄 겁니다 얘들아.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복원력이 작용하여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요. 자, 그 줄 쭉 끄면 돼, 그치?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뭐가 있어야 된다? 그치? 뭐가 복원력이 있어. 제자리로 돌아가려면 그래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요. 자, 그러려면 그치 뭐라고 적냐면 밑에 그치 줄 거지 그 옆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이렇게 좀 바닥면이 넓고 무게 중심이 아래에 있어요. 바닥면 이게 결론이에요. 이 결론을 이제 뒷장에서 하면 할까요? 바닥면이 이렇게 적어. 바닥면이 넓고 무게 중심이 아래에 있어요. 이게 결론. 그러니까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복원력이 있으려면 그렇게 해야 안정하거든. 그렇게 하려면은 뭐가 바닥면이 넓고 무게 중심이 아래에 있어요. 바닥면이라는 거는 바닥에 닿는 면. 그럼 당연히 바닥면이 선생님 바닥면이 얘는 이만큼, 얘는 이만큼. 얘는 무게 중심이 여기, 얘는 무게 중심이 여기. 그럼 당연히 얘가 안정하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자 이런 거지. 자 얘는 살짝 기울었다고 생각해. 살짝 기울었어. 그러면 여기가 회전축이라고 보면 돼 얘들아. 여기를 회전축이라고 보면 돼. 자 회전축이라고 하면 돼. 그러면 자 여기 무게 중심이 이쪽으로 가겠지. 그러면 자 중력에 의한 돌림힘이 이쪽 방향으로 적혀오잖아. 맞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흰색을 빨간색처럼 해도 중력에 의한 돌림힘이 이쪽 방향이야. 그러니까 제자리로 돌아가.
이 친구 볼게요. 이 친구. 자, 이 친구는 살짝 기울었다고 생각해요. 살짝 기울었어. 그럼 무게 중심이 여기서 여기로 올 거야. 그럼 이 무게 중심에 의한 중력이, 그렇지? 요 받침점은 여기야. 얘는 돌림힘이 어디로 작용하지? 이쪽으로 작용해. 즉 기울어진 쪽으로 돌림힘이 작용. 그러니까 얘는 넘어지는 거지. 이 결론이 이긴 거야. 그래서 자, 내가 살짝 기울어도, 그치? 제자리에 돌아오려는 복원력이 작용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느냐, 기울어졌는데 그냥 그 방향대로 그냥 넘어지느냐, 이거지. 그치? 그게 뭐다? 이거야. 그치? 역학적 평형이면서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도 복원력이 있었는데 바닥면이 넓고 무게중심이 아니었어. 그럼 무게중심이 뭔가요? 이게 17페이지지. 17페이지. 얘들아, 그 오뚜기 그림 뭐야? 오뚜기 그림. 오뚜기 그림 보이죠? 오뚜기 그림. 오뚜기 그림은, 자, 무게 중심이 어디냐면, 자, 오뚜기, 그치? 여기, 그치? 자, 무게 중심이 여기 밑에 있어. 여기 밑에. 그럼 이 오뚜기를, 오뚜기 생긴 달걀이 아니고 오뚜기가 치자. 오뚜기를 이렇게 기울었어. 그치? 기울었어. 그치? 그러면, 자, 여기, 그치? 자, 우리가 바닥면이, 그치? 바닥면이 여기에 닿는다고 치자. 자, 그러면 내가 분명히 이렇게 기울였거든. 그치? 근데 무게중심이 여기 있잖아. 그치? 그러면 중력에 의한 돌림힘이 어느 쪽으로 작용해? 회전 쪽에, 그치? 이쪽으로 작용하니까 이게 이쪽으로 작용해. 그러니까 오뚜기는 무게중심이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래에 있으니까 기울어져도, 그치? 돌림힘이 이쪽으로 작용해. 그래서 제자리 돌아와. 근데 만약에 무게중심이, 오뚜기 무게중심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그치? 그럼 얘는 여기 있겠지. 그럼 어때? 기울어지면 어때? 그냥 쓰러진다. 이해돼? 그치? 그럼 얘는 복원력이 작용하지 않는 거지. 만약에 여기 있으면. 근데 밑에 있으면 복원력이 작용해. 그래서 무게중심이 낮아야, 그치? 평형을 겁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오고. 자, 그러면 무게중심이 뭔가요? 그게 17페이지 내용인데, 자, 17페이지 내용이야. 다 안 어려워 얘들아. 안 어려운데 문제는 어려워 얘들아. 근데 자, 내용은 어려운데 문제는 어려워. 자, 그러면 오른쪽에 무게중심을 어떻게 찾느냐? 기본적으로 무게중심을 찾는 방법은 제일 쉬운 게 있잖아. 얘들아, 자, 내가 이 줄을 이렇게 줄을 매달아. 그럼 선을 꺼 이렇게. 그럼 여기에 어딘가에 무게중심이 있을 거야. 그럼 내가 요걸 잡고 이렇게 하. 그럼 선을 이렇게 꺼. 그럼 그치? 아래쪽으로. 그럼 만나는 점이 있지. 거기가 무게중심. 그치? 사람도 그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준이의 무게중심이다. 문제를 잡고 이렇게 들어. 그러면 민준이 잡고 이렇게 들면은, 그치? 들면은 이렇게 여기 어딘가에 무게중심이 있겠지. 그럼 민준이를 그치? 눕은 상태에서 들어. 그치? 들어. 그러면 뭔가 어딘가에 있겠지. 그 만나는 점이 무게중심이다. 알겠지? 그렇게 찾아. 자, 실험적으로는 그렇게 찾고, 실험적으로는 그렇게 찾고,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찾냐? 그게 심화야. 수학적으로 찾는 방법이야. 수학적으로 찾는 방법. 자, 옆에다가, 그치? 옆에 비공간에다가 식을 하나 쓸게. 자, 식을 일단 하나 쓸게. 무게중심 x. 자, 이거 무게중심이라 치자. 자, 어떻게 찾냐면, 이렇게. M, 만약에 물체가 3개라 치자. M1 더하기 M2 더하기 M3가 있다 치. 그러면, M1의 X1. 자, X1이 뭔가요는 좀 이따 더하기. 일단 쓰고 생각. M2의 X2, M3의 X3 이렇게. Y, 그치? X축으로는 이렇게 잘 X축. Y 값도 똑같아. Y축으로 해당하는 무게중심도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그냥 M1 더하기 M2 더하기 M3. 만약에 있잖아, 평면에서 찾는다. 그러면 2개 하면 돼. M1의 Y1, M2의 Y2, M3의 Y3. 자, 이거는 뭐냐면 요거는 있잖아. 한 개다. M1의 무게중심이야. M1의 무게. 요거는 M1만의 무게중심. 얘는 전체 무게중심. 얘는 뭐지 그러면? M2의 무게중심. 얘는 M3의 무게중심. 그치? X축 값이야. 그럼 예를 들어볼게. 자, 요거를 예를 들어서 자, 수평면 위에 뭐냐면 1kg짜리 공과 2kg짜리 공과 3kg짜리 공이 똑같은 거리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이 거리는 다 똑같이 예를 들어서 뭐 D라 할게. 요 둘 사이 거리도 D라 하자. 그러면 이 셋을 연결하는 건 이 셋의 무게 중심이 어디니? x축 값을 구해봐. 이런 거야. 무게 중심이 어디냐면, 자 이거 무슨 식으로 얘들아? 무게 중심 x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그렇지?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1은 어디에 위치하냐면, 자 여기를 0,0이라고 두자. 그렇지? 그러면 여기는 d,0이겠지. 여기는 2d,0이겠지. 그러면 자 1km는 어디 위치해 있지? 0의 위치에 있잖아. 자 2km는 어디 위치해 있어? D의 위치에 있어. 그럼 3km는 어디 위치해 있지? 2D의 위치에 있어. 그럼 무게 중심을 계산하면 이 끝이야. 6분의 8D. 그럼 뭐지? 3분의 4D가 이 셋의 무게 중심이지. 한 요쯤 되겠지. 여기가 무게 중심. 여기가 무게 중심. 그러니까 여기를 잡고 이걸 위로 들어 올리면 이게 그대로 올라. 다른 쪽 잡으면 이제 휘어져. 이런 식으로 구하는 뜻이야. 요 식이. 그러니까 y는 굳이 안 써도 되겠지. 뭐 하나만 y도 똑같은 거. 그치? 요렇게 구하. 근데 혹시 너희들 수학에서 무게 중심 구하는 식 혹시 알아? 수학에 있잖아. 얘들아 공부를 조금 한 친구들 볼게. 요 점의 좌표가 x1, y1. 단어에서 3번 나눠. 여기가 x2, y2. 여기가 x3, y3라고 치자. 그러면 무게 중심이 어떻게 구하냐면, 자 무게 중심 x는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 y도 마찬가지야. y도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그러면 물리에서 말하는, 과학에서 말하는 무게 중심하고 수학에서 말하는 무게 중심은 뭐 차이가 뭐지? 뭐 하면 다 똑같아. 요 식하고 요 식이 같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m 자리에 뭘 넣으면 돼? 1 넣으면 되지. 그러면 1 넣으면 어때? 그래 3분의 이거죠. 그러면 수학에서 말하는 무게 중심의 좌표는 그치? 각 꼭지점에 그치? 1kg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무게 중심이 알겠지? 그치?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수학에서 그치? 나뭐 무게 중심하고 그치? 무게 중심 배우잖아. 그치? 그럼 내가 만약에 무게 중심을 잡았으면 과학에서 무게 중심 차이가 뭐니? 저 수학에서 1kg가 있다고 생각하면 과학에서 그러면 똑같아. 자. 그러면서 밑에 17페이지 맨 밑에는 결국 아까 했던 건데요, 선생님. 했던 거야. 그게 결론이 뭔데? 바닥면이 넓고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어야 안전하다. 그건 적은 거잖아. 그럼 넘기면 돼. 뒷장은 이거야. 구조물을 앉았어. 이것도 싫어. 봐라.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은 동그라미 1번의 결론이 얘들아 화살표거든. 화살표만 줄 거면 돼. 동그라미 1번 봐봐. 화살표. 물체의 바닥면이 넓을수록 안정하다. 그래서 옆에 가와 나를 보면 둘 중에 누가 더 안정하니? 나가 더 안정해. 자, 동그라미 2번은 결론이 뭐야?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안정하다. 그 다와 나를 봐. 다와 나를 볼게. 바닥면은 똑같은데 무게중심이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아래에 있어. 그러면 아래에 있는 라가 더 안정해. 라는 원래로 돌아와. 근데 다는 어때? 쓰러져. 그래서 결론. 자, 바닥면이 넓고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어야 안정하다. 그렇지. 끝났고. 그러면서 생활 속의 구조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예 해가지고 크레인, 원뿔 구조, 서핑할 때 몸을 낮춘다, 천체 만원경에서 그치 균형추를 단다, 삼각대 바닥을 넓힌다, 이런 게 다 그치 안정한 건데 옆에 크레인 문제가 있어. 자, 이 크레인을 보자. 아무것도 아니야. 자, 여기부터 크레인을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그치?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있다 치자. 자, 여기에 물체를 이렇게
들어 올릴 거야.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쏠리니까 넘어질 거 아니야. 넘어지지 말라고 여기 뭐가 있다? 균형추가 있어. 그래서 여기 돌림인과 여기 돌림이 같게 해서 균형추가 있으면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 수가 있는 거지. 이게 균형추. 뭐 이런 거야. 스치. 그러면 자 이거를 그치 할 거고 옆에 만재홀수선 해가지고 이거 있잖아. 이거. 그럼 너 옛날에 세월호 알지? 세월호 들어봤니? 세월호 사건. 사람들이 그치 애들 수학여행 가서 다 죽었잖아. 뽀글뽀글이 아니고 수학여행을 갔는데 그치 배가 넘어져가지고 거기 배가 이렇게 뒤집혀져가지고 거기 애들이 거의 한 300명까지 죽었잖아. 그게 그때 이후에 근데 그게 원인이 뭐냐고 이제 그러면 그 원인을 그치 분석할 거 아니야. 그때 원인이 뭐냐면 배가 있는데 그치 이렇게 그치 배 이렇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배가. 그럼 무게 중심이 보통 여기 아래에 있거든. 아래에 있어가지고 물이 이게 이렇게 바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휘어져도 얘가 원래로 돌아가. 근데 그 사람을 많이 태우려고 그 배가 이렇게 증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살짝 넘어지니까 있잖아 얘가 쓰러진 거지. 그래서 애들이 다 갇혀가지고 죽은 거야. 그때 이후로 이거 엄청나게 규제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보는데 얘들아 세월호 그 리본이 이렇게 생겼잖아. 이거 왜 이런 줄 알아? 왜 이게 세월호 리본이게? 그때 그 탄 배가 있잖아. 진도 앞바다에서 이렇게 움직였어. 거기서 그러면서 넘어졌어. 그래서 이게 세월호 리본이야. 알겠지? 배가 이렇게 가다가 아니 근데 왜 이게 있잖아 이걸 갑자기 틀었는지는 몰라. 아직도 안 밝혀졌어. 그래서 뭔가 뭐 암초에 걸렸다는 얘기도 있고 뭐 바람이 너무 그때 이상하게 불었다는 얘기도 있어. 그래 탈출해가지고 죽은 거 아니었어요? 뭐라고? 선장이 제일 먼저 탈출해서 죽은 거. 선장은 사라지 않았나? 근데 선장이 제일 먼저 탈출. 그러니까 선장 그렇지. 선장이 남들을 하려고 지가 나중에 있었는데 지가 맨 먼저 이게 이렇게. 근데 선장이 왜 그런지를 자기도 얘기 안 하는데 밝혀지지 않았어. 그래서 이 세월호 리본이 조심해야 된다. 수학여행 갈 때 그때 그 이후로 수학여행 제주도 배 타고 안 가잖아. 다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갈 때. 배 타고 가면 큰일 난다. 자, 그게 그거 기억하고 밑에 개념 중요 개념 체크. 얘들아 끝났어. 이제 문제를 같이 할 건데 중요 개념 체크합니다. 자, 1번. 1번은 뭐지? 알짜인 거. 힘과 돌림이. 알자면 되는데 힘과 돌림이. 우리가 힘의 평형이라고 그러지. 알짜 힘의 평형 이렇게 얘기하거든. 힘의 평형이 알짜 힘이 0인 거지. 평형이라는 때문에 힘과 돌림이. 자, 두 번째는 무게 중심. 세 번째는 무게 중심이 낮을수록 바닥면이 넓을수록. 1번은 정지 상태에 있는 물체는 역학적 평형 상태이다. 맞지? 정지면 무조건 역학적 평형이야. 근데 안정한 평형이라고 얘기하려면은 바닥면 넓고 무게 중심 아래 있어야 돼. 그걸 추가해야 돼. 자, 2번에. 자, 바닥면이 밖에 있으면, 그치, 뭐냐면 연직선이, 그러니까 연직선, 중력의, 그치, 무게중심 지나는 그 선이 바닥면 밖에 있으면, 어때? 쓰러지는 거야. 바닥면이 넓어가지고 바닥면 안쪽에 있어야 안 쓰러지는 거야. 그래서 얘는 쓰러지지 않는다가 아니고, 밖에 있으면 쓰러져. 틀렸지. X. 자, 옆에 심화, 우리 다 한 거야, 얘들아. 도르래 이거 했지? 고정도르, 용축도르 했어, 안 했어? 했던 것 같아? 했지? 자, 축바퀴도 있잖아. 축바퀴가 지렛대랑 똑같아. 자, 그럼 봐라. 예제 문제 볼게, 예제 문제. 자, 16턴인데 위에가 20cm에 옆에. 그럼 50cm일 때 F는 얼마 줘야 돼? 4N이면 알겠어? 10 곱하기 0.2는 0.5 곱하기 F가 되는 거지. 이해되니? 돌림이 할 수 있겠어? 그치? 자, 다 할 수 있지? 세연이 할 수 있겠지?
자, 여기 0.2 곱하기 10은 0.5 곱하기 F1. 자, 뒷장에 어유 기본 문제가 있어. 얘들아, 기본 문제를 몇 개를 나랑 같이 해야 돼. 자, 몇 개를 할 건데 가장 그렇지 기본적인 게, 자, 가장 기본적인 게 3번? 3번? 내가 7번 보고 있었는데 3번. 자, 3번을 보자. 자, 공격적이게 3번이 3번이구나. 아니, 근데 3번 말고 4번 4번 4. 자, 300N이 A/H야. A 미터야. 근데 B 미터에 100N을 줬어. 자, 그러면 4번에 자, 회전축이 여기 있어. 자, 회전축이 여기 있고 여기 물체가 300거지. 그러니까 300N 났어. 그럼 여기 F가 제 F가 100N. 자, 이 진행되는 질량이 지금 있어 없어? 요거. 문제에서 있댔어 없댔어? 없다고 그랬어. 그럼 15예요. 자, 여기 이렇게 돌림이 있지? 얘는 이렇게 돌림이 있지? 회전축은요. 그치? 자, 돌림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A cm, 그치? B cm. 여기가 A야. A 미터야. 그럼 얘 돌림이면 300 곱하기 A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 거리는, 그치? 여기 거리는 A 더하기 B지, 그치? 그럼 얘 이렇게 돌리면 뭐지? F가 100이니까 100 곱하기 A 더하기 B지. 됐어? 그러면 둘이 어때? 크기는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돌리는 평형이 돼. 그치? 그러면 요 없애고 넘기면 2A는 뭐가 돼? B가 돼. 그럼 A 대 B는 몇 대 몇이니? 1대 1. 이렇게 하면 돼. 여기 1 넣으면 여기 숫자가 2가 들어가. 1대 1. 이렇게 적을 거는 2대 1 이렇게 적을까 봐. 그렇지. 그렇게 적을까 봐 얘기한 거야. 여기 1 넣으면 여기 2가 들어간다. 1대 1. 할 수 있겠지, 이 정도.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 자, 그런데 뒤에 하이탄 책의 특징이 뭐냐면 개념 기본이 있고 뒤에 개념 적용이 있고 저 뒤에 가면 뭐가 있게? 도전 문제가 있어. 도전. 요런 게 얘들아, 도전 문제는 어떻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과거에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치? 그러면 이 중에 얘들아, 과거에서 똑같이 나온 문제가 비슷하게 나온 문제가 하나 있거든. 다음 시간에는 내가 과거에서 이쪽 파트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를 할 건데 8번은 보자. 8번. 자, 8번은 내가 8번 하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하고. 자, 23페이지에 3번 하고 그치? 뒤에 8번 할게. 자, 23페이지에 3번.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여기 그치? 예를 들어서 민준이의 무게중심을 구하고 싶어. 아까 전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있다. 요 방법도 있어. 그치? 저울 두 개에다가 민준이 눕혀가지고 저울에 눈금을 재는 요 방법도 있어. 자, 그치? 자, 그러면 이 사람한테 여기에 자, 저울 두 개만 있으면은 무게중심이지. 왜냐면 사람은 좌우는 대칭이잖아. 사람은 좌우는 다 대칭이니까. 근데 얼굴 비대칭인 사람 그래. 얼굴이 비대칭 사람도 있고, 그렇지. 뭔가 좀 비대칭 사람도 있을 수 있지. 더 기세 그렇게 근데 자 기본적으로 좌우는 똑같다고 치고, 자 그러면 여기 눈금하고 여기 눈금은 자 눈금이 얼마냐면 300이고 180이요. 자 그럼 여기는 300N이고 여기가 180N. 자 근데 이 사람 키가 1.6m고 B에서 무게중심까지 거리. 자 무게중심은 어딘지 모르니까 무게중심을 여기 이쪽 있다고 치자. 그럼 여기서 B니까 요 거리를 X라고 줘. 그치? 근데 이 사람의 거기는 그치 거리는 뭐냐면 1.6m. 자 그러면 무게중심을 어떻게 구하냐면 자 무게중심. 일단 이 사람 몸무게는 얼마냐면 이거 둘이 다 480N이거든요. 480N이면 대략 한 50kg 정도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50kg에 해당하는 사람. 그치? 자 근데 무게중심이 어딘지 찾는 거야 이제. 그러면 내가 회전축을 찾아야 돼. 근데 회전축은 내 마음대로 정해도 돼. 내 마음대로 정해도 돼. 자
이렇게 한번 정해볼게. 내가 회전축을 여기라고 보자. 자, 여기라고 보자. 그러면 얘한테 좀 이쪽에 얼마? 300N이 힘이 있어. 그렇지? 자, 이쪽으로 얼마 있지? 이쪽으로 이 사람 무게 두 개 더한 거. 그렇지? 480이야. 그럼 이쪽에서 또 떠받치는 힘은 얼마? 180. 자, 그러면 내가 여기를 회전축이라고 보고 문제를 풀어볼게. 여기를 회전축이라고 보고. 그러면 얘 돌림 힘은 있어 없어? 얘들아, 회전축 바로 위에 있는 힘은 돌림 힘이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R이 0. 돌림 힘 공식이 R 곱하기 F인데 R 값이 0이라. 그래서 얘는 돌림 힘이 없어. 그러면 얘 둘만 돌림 힘이 있지. 그치? 그러면 잡아. 요거 돌림 힘. 여기가 얼마지? 1.6 곱하 빼기 x야. 아니 내가 여기를 가정한 거야. 그렇지, 가정한 거야. 아 선생님 여기로 해도 돼요? 여기 해도 돼. 근데 내가 여기 한 거야. 자, 그러면 480은 1.6 빼기 x의 돌림이 있어. 자, 그 다음에 그치, 요 돌림이 180. 자, 이거는 뭐지? 반시계로 해야 180은 뭐 이 거리가 얼마? 1.6이지. 180 곱하기 1.6. 이거 먼저 계산할게. 자, 이거 먼저 계산. 그러면 x가 얼마냐면, 자, x 계산해 볼게. 그치? 아이고, 계산이 좀, 그치?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자, 그치? 6으로 나누면, 0 없애고 6으로 나누면 3이고, 6으로 나누면 8이고. 아, 이렇게 하지 말고. 그치? 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자, 그럼 계산하면 이거 얼마? 1.6 곱하기 8 빼기 8x는 3 곱하기 1.6이지, 그치? 계산하지 말고, 자, 이걸 이렇게 놓고. 그럼 1.6 곱하기 5는, 그치? 8x. x는, 그치? 8분의 1.6 곱하기 5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0.2에다가 5를 곱하니까 1이.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 선생님, 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회전축을 여기라고 보면 안 돼요? 회전축을 여기라고 봐도 돼. 여기로 봐도 돼. 그러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 내가 이렇게 풀어. 자, 두 번째는 회전축을 여기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얘가 얘를 끝이 자 떠받치는 요 돌림이 있고 요 돌림이 있어. 얘들아, 여기 있는 요 힘, 요 480은 돌림이 있어 없어? 여기를 회전축이라고 하면 요 돌림이 없어. 그럼 이 둘만 비교해. 그렇지? 그러면 300 곱하기, 그치? 자, 300 곱하기, 그치? 그치? 1.6 마이너스 x는 180 곱하기 뭐지? 180 곱하기 x지. 자, 이거 3, 그치? 하나 없어요. 30으로 하면 이게 10이고 3으로 나누면 얘 6이야. 또 나누면 5, 4, 1.6 빼기 x, 3x. 그치? 8x는 5 곱하기 1.6. 그럼 그치 뭐지? 8은 8x, x는 1이지.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회전축을 내 마음대로 잡아도 돼. 회전축을 여기다 잡고 돌림을 계산하나, 여기를 잡고 돌림 계산하나, 여기를 잡고 돌림 계산하나, 상관없이 답은 다 똑같아. x는 1입니다. 그치? 그렇게 하면 돼. 자, 그럼 밑에 4번도 할 수 있을 거지? 자, 그런데 얘들아, 숙제는 얘들아 어디까지 하면 26페이지 10번까지일 건데, 자, 뭘 하냐면 8번을 볼게. 8번. 자, 8번이 좀 어려워. 8번에 별표를 치고, 자, 별표를 치고, 별표를 쳤다고 해서 안 한다는 뜻은 아니고 별표를 쳤지. 이거 과거에서 문제예요. 평소 문제. 자, 8번. 자, 범위를 구하시오. 이건 뭐예요, 선생님? 자, 이게 왜 범위를 구하시냐면 이런 게 다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제 회전축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면으로 돼 있는 거예요. 면으로 돼 있어. 자, 지금 어떠냐면 요 크레인 같은 게 있고 여기 물체가 있고, 자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 균형추가 있어. 그럼 물체가 몇 개냐면 1번 물체, 2번 물체, 3번 물체.
근데 이게 해준축이 얘들아 이게 면으로 돼 있어. 면으로 돼 있으면 여기와 여기 이지 요 둘 사이가 다 면이지.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풀면 되냐면 우리 뒤에 있는 답지처럼 풀면 안 되고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돼. 무게 중심은 무게 중심. 이 셋의 무게 중심. 이 무게 중심이 어디와 어디 사이가 되냐면 여기를 A라고 그러고 여기를 B라고 할게요. 이 무게 중심이 어디와 어디 사이? A와 B 사이. 이렇게 구해야 돼. 내가 이렇게 구해야 돼. 자 이렇게 구해야 돼. 자 이걸 그대로 적용해야 돼. 그대로. 자 8번 문제 보자. 자 8번 문제. 여기가 X. 자 여기 X야. 얘들아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자 X고 여기서 저 여기가 12L이야. 여기가 12L이야. 12L. 자 여기가 L이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몇 L이냐면 2.5L 되겠니? 자 그 다음에 여기가 L이고 여기가 1.5L.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질량은 4m, m, 10m이야. 여기가 1번이 4m, 2번이 m이고 3번이 10m이야. 자 무게 중심을 구해야 돼. 자 그러면 내가 어디를 0,0이라고 하냐면 이 끝 무조건 왼쪽 끝을 0,0. 자 그러면 무게 중심 구하는 식을 볼게. 무게 중심 구해보자. 한번 불러볼까 무게 중심? 어떻게 구하지? 어떻게 구해? 자, 질량이 몇 개야? 3개지? 4m 더하기 m 더하기 10m 되겠어? 되겠어? 자, 그럼 4m은 어느 위치에 있지? x 위치에 있지, 그치? 4m 곱하기 x 되겠니?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자, m은 요 막대기가 전체 몇 L이지? 얘들아, 다 더해봐. 몇 L이야? 18L이야. 그러면 자 이거의 중심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몇 L일까? 9L이겠지, 맞지? M은 9L의 위치에 있어. 자 자 이제 10M은 어디 위치에 있냐면 10M은 무게 중심이 여기거든. 여기 이상 여기. 그럼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L이야? 여기가 0.5고 여기 1.5니까 2L이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L일까? 16. 되겠어? 얘가 어디와 어디 사이 있어야 돼? 이렇게 풀어야 제일 간단하다 얘들아. 얘가 A와 B 사이. 그러니까 이 셋의 무게 중심이 이쪽에 있어요. 여기를 벗어나면 넘어져. 그럼 어디서 어디 사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12L. 여기서 여기까지가 13L. 답은 이거 정리하면 돼. 이렇게 정리. 이거 풀면 돼. 근데 이렇게 적고도 못 푼 애들이 있더라고. 그래, 과거에 이렇게 나와. 그 다음 시간에 내가 과거에서 나온 문제 애들이 쑥 틀렸던 문제. 그렇지? 일반부도 나온다. 그래서 근데 자 이렇게 구하면 구할 수 있어. 이게 어디에 저 방식이 어디에도 적용되냐면 10번에도 적용돼. 10번에. 얘들아 힌트 줬다. 10번에도 적용돼. 자 숙제는 26페이지까지고 27페이지의 도전 문제는 같이 일단 할 건데 선생님 저는 풀어보고 싶어야 하면 풀어도 돼. 알겠지? 자 이 방법으로 해. 자 다음 시간에 같이 이어서 숙제를 고생.